네, 이어서는 마켓 리더에게 구체적인 우주항공 이야기를 오늘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주항공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연구원님 사실 제가 보자마자 얼굴이 너무 작으셔가지고 저보다 잘 나올 것 같아서 화면에 좀 걱정이 됐습니다. 아닙니다. 조금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나갈까요? 자, 우주항공 이야기인데요.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여러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리호 발사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맞습니다. 관련주들 어제부터 들썩이는 상황이었고 오늘은 좀 주춤하긴 한데 과연 전망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론 머스크의 위성 안테나? 네. 위성 인터넷? 네. 이런 걸로 유명한 게 있더라고요.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국내 출시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이탈리아에도 이제 간다라는 말이 있던데 왜 국내만 자꾸 이렇게 지연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스타링크가 원래 기존에는 2분기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10월 4분기 정도까지 네. 연기가 됐는데 사실 뭐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국내에 들어왔을 때 승인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기간통신 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지난 12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과기부에서 떨어졌는데 이 향후에 추가적으로 뭐 주파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절차가 좀 남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4분기로 좀 지연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행인 건가요?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마 4분기 정도에는 별 무리 없이 될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서비스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정도 되면 국내에서도 관련된 서비스를 아마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에서 지금 벌써 시작됐다고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난해 원래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 10만 명 정도의 가입자 숫자에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는 100만 명까지 지금 넘겼기 때문에 서비스 지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서비스 이용자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일본도 되고 있고 또 10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났다는 이탈리아에도 간다고 하고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도 전쟁 상황에서 또 반전의 포인트가 됐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들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이 스타링크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누리호, 한국판 스페이스X라고 불리는데 누리호 발사 앞두고 있는데 이게 제가 말한 대로 한국판 이라고 좀 별명을 붙여도 괜찮을까요? 이만큼 기대를 가져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사실 스페이스X라는 기업과의 기술 격차는 좀 크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당연히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든데 네. 아무래도 국내에서 누리호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쵸. 만약에 이번 3차 발사가 성공할 경우에는 좀 확대되는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또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번 3차 발사 아마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시기로는 지난해 6월 달에 2차 발사가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3차 발사 같은 경우에는 2차 발사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실제로 실용 위성을 발사한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2차 발사 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위성을 발사하는 게 아니라 이걸 테스트 발사였기 때문에 위성 모사체 성능 검증 위성이라고 해서 실제 성능을 하진 않는 위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로 기능을 하는 위성이 탑재가 돼서 발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성공할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위성을 실제로 발사할 수 있는 나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실용 위성이라는 단어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실용 위성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구 주변을 돌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뭐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스카이라이프 안테나 해가지고 위성 방송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GPS를 쓴다든지 이렇게 위성이 그쵸.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실질적으로 하는 위성을 실용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8기의 실용 위성을 발사를 해서 이제 사출해서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이번 발사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3차 발사인데 1차 그리고 2차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가 관전 포인트라고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어떤 걸 포인트 삼아 볼 수 있을까요? 2차 발사, 1, 2차 발사와 3차 발사의 차이점 크게 저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실용 위성을 직접 발사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해 10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민간 체계 종합, 그러니까 발사체 관련해서 체계 종합
기업을 선정을 했어요. 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선정을 하고 나서 이제 민간이 선정되고 나서 처음 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는 거냐면 결국에는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국가 주도의 산업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었어요. 아무래도 기술 장벽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산업이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게 민간까지 이게 이전돼야 되는 게 이 산업의 최종적인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간에 대한 이전이 활발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부분이 좀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발사체 쪽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기술 이전 체계 종합 기술 기업으로 선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민간 기술 이전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래도 발사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 이제 1차 발사 때가 오후 4시에 발사를 했었고 네. 2차 발사 때가 오후 5시에 발사를 했었거든요. 계속 늘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3차 발사는 오후 6시 24분에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번에 제가 위성을 발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차세대 이제 소형 위성 2호라는 위성을 이제 주력으로 발사하게 되는데 이 위성이 6시 그 시간대가 발사가 돼야지 원하는 궤도에 안착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성이 쉽게 말해서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쓰는 위성이에요. 네. 근데 우주로 한번 발사하고 나서 저희가 매번 가서 충전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에너지로 이 부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대 궤도에 안착을 하게 되면 태양을 24시간 동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대 발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정부 주도의 우주 산업이었다가 그래도 좀 민간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도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시간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는 점도 어쨌든 태양광을 이용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형이라고 인공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저궤도 초소형 인공위성 굉장히 관심이 좀 있잖아요. 네.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왜 주목하고 있는 건지. 아무래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으실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궤도에 초소형 위성을 보내고 뭐 최근에 뭐 스타링크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초소형 위성을 많이 보낸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트렌드 자체는 저궤도로 많은 위성들을 발사하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물론 기능 자체는 많이 다른데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먼 궤도로 위성을 많이 발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발사 비용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저궤도로는 많이 발사하는 게 비용적으로 부담이 됐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력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발사 비용 단가가 굉장히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궤도로 많은 위성을 많이 발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위성들을 많이 발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론 기능적인 차이는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사하는 거는 사실 좀 과학적인, 그러니까 지상의 기후 관측이라든지 아니면 우주 방사능 검측이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부분에 좀 더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기존에 있던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통신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쪽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쪽을 위해서 많이들 발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초소형 인공위성이 이번에 누리호 때 발사되는 그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소형이랑 초소형은 또 다른 또 건가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누리호는 8개를 발사한다고 했잖아요. 네. 한 개가 소형 위성, 차세대 소형 위성인 네. 거고 그리고 나머지 7개가 큐브 위성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초소형 위성이에요. 그래서 뭐 한 진짜 이 정도 크기? 그러니까 큐브 위성이라고 하는 이 정도 크기를 네. 가지고 이제 많이 발사를 하는 거고 한국 천문연이라든지 실제로 민간 기업 세 곳에서도 참여를 해가지고 각자가 만든 이제 큐브 위성들을 이번에 사출하게 됩니다. 그럼 고궤도라고 해도 될까요? 저궤도의 반대로? 아닙니다. 저궤도입니다. 전부 다 저궤도예요. 네. 고궤도는 훨씬 더 궤도가 이제 멀리 있는. 왜 고궤도로 안 보내고 저궤도로 갑니까? 왜냐하면 저궤도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더 좀 짚어드리자면 네. 위성이 멀어질수록 거리가 멀어지니까 통신 신호가 멀어지죠. 훨씬 더 포함하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가면 커버하는 면적이 굉장히 네. 넓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통신 신호 세기가 약해진다는 단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관측 위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도 가까이 있는 물체를 찍으면 더 잘 보이는데 네. 멀리 있는 물체를 찍으면 더 잘 안 보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궤도로 많이 발사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서 성능을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까이서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는 궤도보다는 좀 가까이 있는 궤도로 많이 발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화창한 날씨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날씨 이외에 이제 내일까지 저희가 좀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좀 주목해야 될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제일 큰 변수는 사실 날씨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발사 예정 시간이 6시 24분, 오후 6시 24분이라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이게 확정은 아니에요. 네. 이게 발사 시간이 확정되는 건 당일날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3차 발사관리위원회에서 당일날 이제 시간을 확정하게 될 텐데 그 시간을 확정하는 가장 큰 역시 제일 중요한 기준은
기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아무래도 기체 결함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딜레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2차 발사 때도 발사 전에 좀 연기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을 네. 했었거든요. 그때도 좀 그러니까 그런 발사 기체에 좀 결함이 있는 부분이 발사가 되고, 그러니까 발견이 됐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아, 어쨌든 날씨가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제가 뭐 네이땡 여기에다 검색해보니까 일단 날씨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포털 이름을 언급하면 안 되나요? 아, 그래도 네. 정보 제공이다 보니까. 아, 네. 네, 어쨌든 날씨 좋은 걸로 확인이 되긴 했는데 가장 큰 변수다 보니까 저희가 기다리는 동안도 한번 날씨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우주 항공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막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등락이 나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 이슈 가지고 좀 순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걸 계기로 이 이슈는 끝나더라도 좀 가는 모멘텀이 될까요? 실질적으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고 실패했다라고 해서 뭐 어떤 기업의 주가라든지 실적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누리호는 완성이 끝난 상태고 네. 프로젝트도 앞으로 지금 춘차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누리호가 발사를 성공을 했을 때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도 누리호 성공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자분들이나 국민적인 관심도가 올라갈 것이고,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사실 지금 국내에서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우주청 설립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뉴스가 아닐까, 만약에 성공할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계기로 앞으로 관련주들 괜찮을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뉴스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스타링크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서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 활발하게 활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누리호 발사도 그렇고 항공 우주청 설립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뉴스들을 잘 한번 짚어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남아있다라는 점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서 올해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주항공 관련해서 정부 자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UAM 쪽으로 확장될 건 아닌지라는 기대감이 솔솔 불어요. 뭐 드론 택시가 가장 대표적인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만한 예시 아닐까 싶은데 연구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확대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게 사실 항공 우주라는 말을 굉장히 네. 많이 엮어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 에어로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어서 써요, 보통은.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항공 쪽 기술이라든지 우주 쪽으로 나아가는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밀접한 연관이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우주 산업을 굉장히 많이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스페이스X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지만 보잉이라든지 로키드 마틴, 그러니까 항공기를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방산 쪽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UAM이 뭐 우주가 누리호가 발사 성공해서 UAM 쪽으로 확대될까가 아니라 사실 그 정도 기술력이 발전되는 만큼 UAM도 같이 기술력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기술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그런 기술력 자체가 UAM 쪽으로도 지금 많이 기술력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주와 항공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좀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UA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공중에서 이제 뭐 택시를 타던 이렇게 그쵸.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면 휴대폰이 안 되잖아요. 요즘 되던데요?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위성통신이에요. 눈이 너무 반짝반짝해지신 거 아닙니까? 공격이 딱 되죠. 그래서 위성통신으로 이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UAM 같은 경우에도 통신 쪽 부분에서도 뭐 우주 쪽, 그러니까 특히 위성통신 쪽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생하는 이제 좀 그런 기술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유망 기업,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을 텐데 이걸 정리해 주신다면요. 아무래도 누리호 관련해가지고 발사체 쪽 대형 기업은 역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형 발사체 쪽에서 체계 종합 기업으로 선정된 만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중소형주로는 인텔리안테크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을 해서 확정적으로 이제 원앱이라든지 이런 그쵸. 저궤도 위성 기업들에게 지금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게 인텔리안테크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두 개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정리 한번 해봤고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